네, 감사합니다. 멀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과천에 있는 지니홉 디자인이라는 샵이에요. 이야. NSX요. 미쳤다. 진짜 미쳤다. 자, 일단 여기 왜 왔냐면 짠. 여기 오랜만입니다. 잘 있었니? 자, 일단은 요 차를 좀 움직여야 되는데 안에 지금 시트가 없거든요. 네, 일단 시트를 좀 달고 움직여야 되니까. 대표님 어디 계시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플로어 매트 드러낸 건 어디 있어요? 얘네구나. 일단은 시트는 저쪽에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여기서 들어다가 갖다 끼면 되죠. 오랜만에 팔기통 사운드를 듣겠네. 네, 팔기통 GTS 팔기통. 근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가다가 차 막 퍼지고 이러면 어떡해요? 가다 퍼지면은 세프티카 불러야죠. 걸리나? 걸렸다. NSX가 너무 멋진데요. Do you have a VTEC? NSX. 오늘 좋은 배기음을 많이 듣네. 맨날 전기차만 타다가 간만에 이렇게 좋은 배기음들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 매연 냄새도 너무 좋고. 자, 이제 RS6. 이거 어떻게 가야지? 대충 이 자세로. 오케이. 타고 가는 동안 안 되는 게 뭐 있을까요? 창문 못 내려. 공조장치 작동 안 돼. 요 두 개만. 문제는 없어요. 뭐 좀 춥다 뿐이지 뭐. 운전석 안전벨트 클립만 좀 걸어주시면. 네. 이게 RS6는 뒤쪽이 이렇게 레일에 바로 걸려요. 어디 뒤쪽 볼트 체결하는 게 없고, 그래서 뒤쪽은 레일에 바로 걸고 볼트 체결은 이제 앞쪽에만 두 개가 딱. 갈게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으쌰. 오. 자, 굴러갑니다. 자, 이제 차 탔으니까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2년? 네, 이 차를 이제 우리가 복원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사실 잘 안 타요. 그리고 매주 이제 시승차를 계속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시승차를 타고 다녀야 여러분들한테 좀 한마디라도 더 차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생길 것 같아서 웬만하면 제 차를 안 타고 시승차들을 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진짜 무슨 올드카 복원해놓고 그냥 이제 재미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더더욱이나 안 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지하주차장에 한참을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차 문을 열어본 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날 때쯤 이제 내려가서 차 문을 딱 열었는데, 와, 진짜 정말 전 어지간해서는 이게 비위가 강한 편인데 토할 뻔했어 진짜. 이 스티어링이랑 이 시트랑 이 바닥이랑 전부 다 하얀색인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바닥이 축축하게 다 젖어 있더라고요. 어딘가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비 올 때 혹은 세차할 때 안으로 떨어진 물기들이 이 바닥 플로어 매트를 완전 다 적셔버렸고, 결국에 이 바닥이 완전히 물로 흥건히 차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워둔 거죠. 네, 그래서 차 안이 난리가 났다. 그게 아무튼 뭐 2, 3년 전 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지니업 디자인으로 차를 보냈어요. 이제 안에 어쨌든 클리닝을 다 해야 되니까. 지니업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보셨겠지만 저런 올드카들, 희귀한 차량들, 그리고 좀 가치가 있는 차량들, 좀 복원이 필요한 차량들, 그리고 뭐 최신 차량들도 뭐 가죽에 스크래치가 났다거나 찍혔다거나 이런 거 완전 진짜 기가 막히게 순정 퀄리티로 복원을 하는 대표님이 완전 장인이에요. 그래서 실내 복원을 어차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플로어 매트 다 드러내야 되고 뭐 말려야 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로 이제 보냈어요. 보내서 일단 첫 번째 대표님이 이제 어디서 물이 새는지를 찾았죠. 그리고 물이 새는 곳은 황당하게도 요 A필러 쪽에 앞유리가 접합되어 있는 그 실런트 있죠. 그 실런트 사이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앞유리를 뗐다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앞유리를 뗐다 붙이는 김에 어차피 이게 이 앞유리가 이 돌방이 엄청 많아요. 원래도 많았어. 그래서 한 번쯤은 앞유리를 꼭 갈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리를 차체에 부착할 때 사용하는 그 시카를 또 저희가 홍보도 좀 해드려야 될 일도 있고 해서 그 시카도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한번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차 짱박아 놓은 거를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시카 때문에 생각나가지고 차를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히터를 못 트는 게 생각보다 좀 괴롭네 이거. 이게 지금 차의 바닥에 플로어 매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기음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실내로 들어옵니다. 자, 터널. 와씨, 차 멀쩡하네. 또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네. 앞유리 뜯으면서 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너무 이뻐. 어떻게 예쁘지? 자, 오늘 드디어 앞유리 교체하러 갑니다. 왜 그래?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B샥으로 가고요. 오늘 가면 또 앞유리 교환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앞유리 교환 상식도 B샥 사장님께 잘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B샥 오랜만이에요. B샥 오랜만. 자. 헤이 빨리 차 넣어주세요. 자, 지금 유리업체에서도 다 와 계십니다. 자, 일단 그 비 새는 데를 찾았습니다. 진짜? 네, 앞유리로 추정됩니다. 지금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리려나? 근데 뜯고 나면은 비 새는 데가 좀 보이려나? 보일 것 같은데? 오늘은 그 글로벌 유리라고, 사실 저도 전에 한번 이렇게 비즈니스로 관계되기 이전에 제 차, 무슨 차인지 기억이 안 나. 무슨 차가 한번 앞유리가 깨져가지고 교환한 적이 있어. 근데 그때 형한테 업체 좀 소개해줘 해가지고 했던 게 글로벌 유리였어. 내가 글로벌 하 사장님 소개시켜. 그래서 했었는데 저희 이번에 시카 때문에 코업을 하면서도 이 글로벌 유리가 시카 공식 시공 지정. 그런 업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번에 RS6도 작업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유리에 엄청 무언가 큰 장비가 부착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리를 뗄 때 이런 장비를 써요? 보통은 이제 콜드나이프라는 거 있어서 많이 하는데요. 작업자의 안전도 고려하고 차량 손상도 줄이고 다만 차량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도 안 다치게 하지만 사람한테도 안전한가 봐요. 네, 보통 차 이제 유리 뗄 때는 사실 끌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떼내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신기합니다. 이렇게 한 군데로는 뚫고 나와주고, 유리 실런트, 앞유리 실런트 있는 곳에다가 한 바퀴를 싹 돌렸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지금 다 뜯어졌어. 자, 또 옵니다. 들어가요. 옵니다. 자, 뗍니다. 우와, 이야.
자 이제 뗐으니까 네. 한번 보시기에 얘는 한 번쯤은 애프터에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 출고 상태 그대로의 실런트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두 개가 색깔이 다릅니다. 네 달라요. 이게 원래 출고했던 것이고 아 출고. 한번 작업을 하면서 네. 우레탄이 다른 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질감이 달라지고 색이 달라집니다. 아니 다른 근데 사람은 좀 궁금한 게 왜 기존에 작업했던 게 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레탄을 붙이는 거는 차량 맨철판에 붙이는 것보다 네. 우레탄이 원래 꽤 잘 붙어져 있다고 하면 네. 그 위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잘 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작사 매뉴얼에도 보면 다 고대되는 게 아니라 네. 1mm 정도는 남겨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한번 작업을 했고요. 네 작업된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아주 작업을 못하는 사람이 한 건 아니고요. 네. 두 번째 발랐던 이 실런트가 네. 우레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거는 일반 실리콘 같아요. 일반 실리콘. 제가 봐서는 저도 예전에 썼었거든요. 네. 30년 전에 썼었는데 30년 전에. 그냥 검은색, 네. 블랙, 무초산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썼던 거랑 그거랑 질감이 비슷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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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물이 떨어지는 건 어디가 떨어지던가요? 사실 여기 타고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지금 비치는 건데. 아, 힘을 거의 안 받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네. 유리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네. 이 부분이 접착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접착이 되지 않은 부분.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는 거의 뭐 안 붙다시피 한 1mm, 2mm? 그러네. 여기는 엄청 두껍게 붙고 좁게 붙고. 그러면 혹시 저 차 운전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앞쪽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났었는데 유리였을 가능성도 있나요? 요 실리콘이면 제 생각에는 99%입니다. 아, 자동차는 건물과 다르게 진동도 많고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바람에 풍압을 많이 받고 달리니까 풍압을 받고 비틀어짐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접착해야 되고 그 세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실리콘 본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쉽게 표현하면 무턱대고 단단하게 그냥 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치. 무턱대고 단단하기만 하면은 이게 비틀어졌을 때 탄성이 없으면은 얘가 못 받아주면 유리는 깨져버려. 어느 정도 탄성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경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방수성, 진동을 느껴지는 내진성도 있어야 돼. 그런 거를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메이커가 아니면은 만들어주기 힘들다라는 거지. 여기 시카. 이사님, 시카는 그러면은 이 자동차용 이 앞유리 실런트, 유리용 실런트 중에서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스위스 쪽 회사고요. 네. 생산 라인에 납품을 하고 애프터 마켓용에도 납품을 합니다. 우리 중국산 쓰는 거랑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국산도 자동차용으로 나왔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그거를 비교를 하려고 하면 그걸 저희들이 뜯어봐야지 이제 결과물이 있고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면 네. 가장 큰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화되고 나서의 네. 단단함, 탄성이나 이런 거 있으면서도 단단함 그런 게 좀 부족하죠. 많이. 만지다 보면 네. 알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당겨보시면 얘는 우레탄입니다. 어디 우레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레탄이다. 한번 작업을 했던 건데 이게 질겨요. 그러네요. 저희가 쓰고 있다는 프로 같은 경우에는 네. 저렇게 늘어나지를 않아요. 아예. 부러지면 부러져, 패드하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부러지면서도 입을 잘 잡고서도 그런 것들은 이제 싼 차에는 또 안 쓰더라고요. 이 맨 저기에는 저 우레탄이 그냥 안 붙거든요. 네. 잘 붙을 수 있도록 먼저 발라주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안 발라져 있어요. 프라이머 작업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이건 뭐예요? 클리너입니다. 이것도 시카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좀 약간 아찔한 게 자동차 앞유리가 차체 강성 역할도 같이 해주지만 얘가 에어백 터지면 그 조수석 에어백의 백보드 역할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은 사람이 튕겨나가지 않게도 잡아줘야 유리가 되고 버텨줘야지 에어백이 버텨주고 에어백이 버텨줘야 사람이 안 다치고. 다치는데 유리가 못 버티고 튀어나가면 그게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근데 그런 앞유리를 자동차 전용 실리콘이 아닌 실리콘으로 붙여놓는 경우가 어딨어? 황당하네. 아무튼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이게 이런 자동차 앞유리 전용 제품이 다 있습니다. 자, 드디어 도포합니다. 나온다. 근데 이게 시카 제품 보면
이게 제품 라인업별로 이걸 붙이고 나서부터 운전해도 되는 시간까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혹시 이제 시카 브랜드가 아닌 중국 저가 제품들도 있고 하잖아요, 시장에. 그런 제품들은 붙이고 난 다음에 주행하는 데까지에 필요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사실 그런 제품들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공해 주는 거는 저희 시카가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그 외에 다른 생산 업체들은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불안해서 이게 얼마나 있다가 굳을 줄 알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시공한 이 제품 있죠? 이 제품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3시간입니다. 3시간. 위에 프로는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30분이고요. 아, 걔는 30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에어백이 터지는 것도. 근데 그 대신 걔는 빨리 굳으니까 시공하기가 좀 더 어렵겠네요? 만약에 실리콘을 도포하고 나서 네. 뭔가 빼먹은 작업 과정이 있어서 그거를 했다. 네. 그랬을 경우엔 걷어내고 다시 해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거기에 표면이 벌써 경화되기 접착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RS6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보시면은 진짜 앞유리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앞유리에 붙은 센서가, 얘는 심지어 그 앞유리에 조도 센서, 레인 센서 하나가 없어. 근데 요즘 차들 생각해 보시면 일단 조도 센서, 레인 센서 기본으로 다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이제 앞쪽에 바라보고 있는 ADAS용 카메라도 거리별로, 초점별로 막 별의별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붙여놓고 운행을 하다가 정말 1mm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틀어진 1mm가 저 멀리 갔을 때는 또 굉장히 큰 오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실리콘이 딱 제대로 된 곳에 고정이 돼 있어야, 딱 고정시켰는데 흘러내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여러분 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사고 났을 때 사람 안 튀어나가게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에어백의 백보드 역할도 해줘야 되고. 전복됐을 때도 얘가 유리가 완전히 깨지는 게 아니잖아. 안전유리잖아. 전복됐을 때도 충격 완화랑 거기다 구조적인 힘을 받아주는. 그치. 그럼 결국에 유리가 전복됐을 때 이 몇 톤 되는 차 무게를 버텨야 되는데, 그 유리랑 차가 뭐로 연결돼 있다? 저 얇은 저 실리콘 우레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는 시공하실 때 ADAS 시스템 때문에라도 좀 진동이나 이런 안전 관련해서 좀 보장이 되어 있는 브랜드로 시공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브랜드로 시공을 하려면 이게 꼭 그거 뭐 쓰냐 물어볼 필요 없고, 시카 홈페이지를 먼저 보고 시카 공식 지점이 어딘가, 시카를 사용하는 곳이 어딘가 를 보고 거기다가 접수를 하면 되겠네. 네, 그거를 꼭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 저 시트 안에 가죽에 주름이 보이네. 원래 안 보였거든.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유리 교체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 우레탄 살짝 굳을 동안 잠깐 있다가 가면서 마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온 게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한 15년쯤 가지고 와서 1, 2년 가지고 있다가 2017년부터 이제 모트라인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유튜브에서는 이런 콘텐츠가 없었어요. 또 해외처럼 나도 이런 올드카를 복원하는 콘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 그 뜻에 동감해 주셨던 우리 에픽 사장님 덕분에 이 차를 복원하는 콘텐츠를 했었죠. 네, 그렇게 복원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벌써 7년 8년 이렇게 또 흐른 건데, 근데 지금까지는 막 이런 좀 디테일한 것들을 수리한다기보다는 메인터넌스 먼저 하고 하체 먼저 잡고 이제 뭐 그런 거 먼저 하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제가 이제 손을 놓고 또 이제 차를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다가 이제 시카에서 광고를 주셔서 그러면 이참에 여기 지금 물도 새고 하니까 요거를 앞유리를 교체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좀 유익하겠다 싶어서 오늘 그 유리 업체 사장님께도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리 교체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유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 부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앞유리 교체할 때는 꼭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특히나 이런 실런트 같은 거 쓸 때는 꼭 시킬 게 아니더라도 돈 아끼지 말자, 그리고 제대로 된 업체에서 시공하자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이 RS6는 실내 복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요. 날씨가 좀 더 풀리고 나면 이제 지니옵에서 실내 클리닝한 것들 여기 싹 다 다시 장착을 할 건데, RS6는 그때 다시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